화장실에서 일해도 되는 거야? 프랑스에서는 이러지 않는다고.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29세 직장인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유명하고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위생관념이 철저한 나라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와, 공항이 너무 깨끗하다 였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냄새도 나지 않고 정말 청결한 상태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빠르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지하철이 깨끗하지? 낙서 하나 없고 심지어 바닥도 반짝거렸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지하철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질서 있게 타고 내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효율적이고 빠른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위생적인 나라라는 인식은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 인프라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서울 시내를 구경하며 관광지를 돌아다니다가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칫솔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치 아침에 집에서 양치하듯 너무 자연스럽게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거울 앞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양치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양치는 아침, 저녁에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점심 먹고는 그냥 물을 마시거나 가끔 가글 하는 정도이고 회사에서도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양치 안 하면 찝찝하지 않냐? 는 표정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칫솔 케이스와 가글까지 챙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문화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화장실 구석에는 심지어 공용 가글병까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화장실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서 화장실에서 입을 헹군다고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파리 공공 화장실은 때때로 너무 더러워서 손을 씻기도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입까지 헹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프랑스와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국가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비누, 핸드드라이어, 자동 센서 시설까지 완벽한 화장실을 보고 프랑스 공공화장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누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핸드드라이어도 터치 없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 화장실에서 비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휴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은 화장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용물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하철 화장실까지 깨끗한 걸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부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았고 어떤 화장실을 가도 기본적인 위생용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손 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위생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한국에서는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는 게 기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스케일링을 그렇게 자주 한다고?
프랑스에서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케일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과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거의 무료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치과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웬만하면 미룹니다. 보험이 없으면 스케일링도 자주 안 받고 충치가 생겨도 치료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치과 예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하려면 몇 달 걸리기도 해. 라는 현실이 있고 치료하려면 몇백 유로 수십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어. 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통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기적으로 치과 가는 게 당연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치아가 깨끗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미용 때문이 아니라 치아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자리 잡힌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어 결국 국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빨리빨리 문화만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 관리와 위생관념이 철저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칫솔과 치약을 하나 샀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가글, 일회용 칫솔까지 판매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행 가면 칫솔을 두고 와서 불편해도 그냥 참는데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 스타일로 점심 먹고 양치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양치 후 입안이 상쾌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위생 습관을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문화적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생과 건강 관리에 대한 한국인들의 철저한 태도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의 깨끗한 화장실과 양치 문화에 대해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며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좋은 습관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한국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생활 습관과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좋은 점은 배워가는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